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12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공시지가가 무지하게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마용성 사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에 가장 이슈가 됐던 신생어죠, 신생어. 마용성. 네. 마용성에 대한 지가가 상승했을 거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바였는데 그 중에서 마포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요? 의외네요. 용산이 제일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마용성 중에 대장주가 용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가격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네. 상승률에 문제가 있고 사실 절대 가격도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마포구가 3년 연속 1위를 했거든요. 상승률이 계속 올랐어요. 근데 그도 그럴만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지가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주택, 뭐 아파트, 공동주택도 있겠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상업 지역들 또는 이제 상가들이 있는 지역들 이런 데의 지가도 결국 이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시장 가격이 오르고 공시지가가 이제 뒤늦게 따라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이 어디가 되게 많이 올랐는가 지난 1년간 그 하나를 살피고 그런 이제 뜨는 상권들 이런 거에 있어서 갑자기 상권들이 지면서 투자들도 많이 올리고 지가 오른 데가 어디냐 이걸 따져보면 그 상위권에 위치한 뜨는 상권도 많았고 아파트 가격 상승도 많았던 데들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포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포함해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했던 이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이 되게 많은 거죠.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이 새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리즈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아파트가 이쁘고 나무도 이쁘게 자라고 이제 재계약들 하고 하면서 되게 이제 뭐 학원들도 들어오고 살기 좋은 주거 지역들이 되면서 집가 상승, 아파트 가격도 높아지고 임대가 상승도 되게 가파랐거든요. 뭐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로 지어진 새 아파트들의 가격도 되게 높았고 이제 그러면서 아파트 상승도 되게 이끌었고 대장이 그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계층화 현상이 생겨요. 항상 비싼 애가 나와야, 그러니까 그런 큰 스타가 나와야 그 아파트를 보고 그 옆에 이제 다른 아파트도 가격이 쫓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지역이랑 있는 지역이랑 항상 또 돼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오른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간다, 놀러 간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힙한 상권이라 핫한 이런 상권들 보면 마포구 안에 많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열정도 아니었어요? 메인은 지금 사실 마포 쪽에 있는 상권들이 엄청 떴죠. 뭐 예를 들자면 서교동이라든가 홍대 주변에서 커진 상권들이 되게 커졌고 그 상권이 연결되면서 상수동 쪽으로 연결돼서 상수동길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망원시장 주변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망리단길이라고 생기면 그 지역의 상권들도 되게 커졌고 그다음에 연남동 연트럴파크라고 해서 이제 그 경의선 숲길공원 주변으로 해서 커지는 이제 이런 주요 말 그대로 상권들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가서 연예인들도 건물들 사고 그러면서 되게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 시장, 상가 시장 고루 많이 성장해서 마포구가 그 가장 성장한 데가 뭐 작년도 결국은 마포구가 1등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런 데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 계속 또 집가 상승에 첨단을 최고를 달릴 수밖에 없죠. 성수동 같은 경우도 사실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많아요. 마포구처럼 예를 들자면 뭐 왕십리 뉴타운도 입주 다 있고, 그다음에 옥수 12구역, 13구역 이편한 세상 옥수 파크힐스도 입주했고, 뭐 지금도 이제 앞으로 계속 입주하고 있는 데들이 있지만 이런 데들이 결국 아파트 가격이 올라주면서 아파트의 집가 상승을 채워줄 거고, 성수동도 사실 이제 가면 성수동 또 핫하잖아요, 되게. 건물들 마찬가지로 상권 측면에서 되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동구도 그러니까 당연히 집가 상승이 높은 지역을 꼽히는 거고요. 뭐 용산도 같은 이유로 용산은 뭐 공급이 없었구나.
용산에 사실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나 사실 용산의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용산은 사실 아파트가 별로 없는 구거든요. 맞아요. 용산은 이촌동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이 그 지역에만 주로 아파트가 있고 또는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들 정도밖에 없고 용산은 사실 주택지가 그렇게 안 많아요. 미군 부대 공원 부지 말 그대로 미군 부대 부지들 되게 많고 워낙에 남산이 크죠. 있고 그다음에 국전무지구 후보지 그러니까 국전무지구 추진하고 있는 용산 기지창 또는 철도 용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주택지들이 별로 없거든요. 용산구는. 맞아요. 또는 그냥 일반 주택가들이 많고 한남 뉴타운도 있지만 사실 아직 뉴타운으로 아파트 공급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파트들이 얼마 없는데 그래도 뭐 이촌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격 상승 많이 했죠. 예, 그 부분들이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뭐 경리단길이나 해방촌이나 뭐 열정도나 이런 상권들 있는 지역들이 조금 성장하면서 같이 상승하지 않았나.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 소장님이 지금까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리하면 간단해요. 신규 공급이 많았고 집가 상승을 견인했고 거기에 따라서 상권이 발달했고, 네, 거기에 따라서 후행하는 공시지가가 올랐고, 네.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 2월 1일 날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무지하게 많이 올랐을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국가가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네. 일단 하나는 용산은 선방했네요. 집가 올라간 거 보면 신규 공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집가 상승률 2등이니까 결국은 신규 공급이 있어서 2등은 아니야. 사실 서초구가 2등이고요. 아 그래요? 예. 마포구가 11.89%로 1등, 서초구가 8.76%로 2등, 용산구와 성동구가 8.14%로 3등. 서초구도 그랬겠구나. 그 저기 재건축 서초 한강변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아크로 서초구, 형제들. 서초구죠. 예, 맞아요. 아크로가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용산은 그래서 선방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신규 공급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세 번째로 많이 올라갔는데, 자, 제가 여기서 토픽으로 삼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네, 뭘까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서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상승하는 때가 있으면 많이 못 오르는 때도 있고 그렇겠죠. 올해 종부세 더 내셔야 되겠는데? 종합부동산세요? 네. 뭐 내야죠. 큰일 났네. 벌이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걸까요? 사실 소득이 많아야 네. 소득이 많을 때 세금도 내는데, 그러니까 이 보유세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불쾌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소득과 상관없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낸다라고 하면 남는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 그러니까 얻어들이는 데에서 소득이 나가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 그리고 이제 이자 늘어나는 거는 네. 어떻게 내가 소득이 늘어나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야 될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쾌하다는 표현이 좀 거슬리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짜증나요. 막 뭐 집값이 올랐다니까 내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말은 없지만 그러나 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건 되게 고통스럽고요. 사실 이 경험을 불편한 얘기죠. 네. 이어가고 싶으세요? 팔면 되는데. 그러니까 팔아도 팔고 전세로 세금이니까. 사실 계획은? 예? 팔고 전세로 사실 계획은?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집은 네. 팔지 않는 것이다. 집은 사기만 하는 것이다. 자산은 뭐 그러니까 갈아타고 막 이런 거 잘 못해요. 네. 사고 팔고 잘 못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양면성이죠. 집가가 상승이 돼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공시지가 올라가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가 상승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또 어두운 측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양면이 존재하는데, 글쎄요,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각자의 입장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공시지가 가격이 발표가 되고 뭐 재산세나 종부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니까 이제 또 세금 납부할 때 되면 또 시끌시끌하겠습니다. 네. 잘 모르지 않나? 뭘? 납부할 때 시끌시끌한 게 아니라요. 6월 이후에 이제 통지서 날라오면? 아니 통지서는 7월 9월 나오고요. 그러니까. 12월 7월 9월 12월 예, 그때 나오는 거고
이제 그 이번에 보유세 개편안 관련해서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언론에 계속 나올 텐데 이제 뭐 계속 보도 자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 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 오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종부세만 건드린다 그랬다가 재산세에도 마찬가지로 좀 더 반영되게끔 건드릴 것처럼 종부세만 건드리려고 봤더니 생각보다 세부담이 안 커지는 것 같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한편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투기꾼들 집 세금 더 많이 내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요구도 양면적으로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세제들 재산세 세율도 뭐 건드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 하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끄러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진짜 보유세 개편안 얘기 나오고 그러면 그 얘기와 더불어서 통지서 날라오겠네요 이제. 네, 아우, 집에 가서 통장 잔고 확인해봐야 돼. 자, 이번에는 다른 얘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일단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고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무겁게 흘러가는 것이 여러 여기저기서 눈에 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날아다니는 시장이 하나 있어요. 분양시장. 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5월 31일 날 경기 하남 미사 강변도시에 미사역 8학원 809가구 모집에 84,875명 신청이 105대 1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하남 가밀지구 하남 포레시티는 2,096가구 어마어마한 가구 모집에 무려 55,110명이 신청해서 26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신규 청약 시장에 많이 청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익이 날 것 같아서 먹을 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군요. 네. 주변 가격 거래되는 가격보다 한참 싸게 분양이 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개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예요. 네. 분양가 그러니까, 상한제. 네. 분양가 상한제가 뭔데요? 분양 가격에 상한을 걸어 놓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공공주택지구 또는 신도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땅을 개인들이 마련한 땅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결국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서 토지 조성을 하면서 토지 조성 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 이제 입찰들을 해서 건설 회사나 시행사가 낙찰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행사가 땅값에다가 토지 조성하는데 뭐 이거저거 금융비용에서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적정한 이윤을 덧붙인 건축비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정해요. 그러니까 매입을 지금 한 게 아니라 과거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매입한 저렴한 토지 원가가 있고 정부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 토지에다가 건축 이윤 더해가지고 분양가 정해놓으니까 사실 이 공공주택지구나 여기에서 분양한 건설회사는 이윤은 빠네요. 보이는 게 얼마 없지. 근데 그 가격에 분양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분양가가 별로 안 올랐죠.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 사업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하면 비싸게 더 팔 수도 있었겠죠. 예, 이익을 더 반영해서 지가 상승분을 더 분양가에 반영해서 비싸게 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단지였기 때문에 그냥 바로 미사역 8학원 같은 경우는 진짜 먹을 게 많죠. 이게 신도시라든가 공공주택지구나 이런 그러니까 신도시 쪽으로 가면 사실 역세권의 가치가 훨씬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격이 차별화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뭐 학군에 의해서 차별화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수도권으로 갈수록 이 교통시설, 철도교통시설이라든가 광역교통시설에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의 지가들이 훨씬 높거든요. 왜냐하면 신도시 안은 다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대부분 다 갖추고 있어요. 애초에 계획해서 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교통, 편리한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딱 그 주변에 몇 곳에만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가격 차별이 되게 벌어지는데 요즘 이 미사역 강변미사 같은 경우는 5선이 딱 나오는 미사역 미사역 앞에 주변에 만들어지는 주복이고 이게 그리고 서울 안의 주복들은 그러니까 인서울 주복은 말 그대로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빽빽하게 이렇게 해서 용적률 1000%, 800%막 이렇게 짓는 주복들이 많아요. 네. 용적률 이렇게 꽉꽉 눌러서 지으면 사실 세대 설계, 평면 설계라는 걸 이게 별로 안 이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신도시라든가 공공주택 지구내 주복은 용적률이 안 높아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도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근에 있는 실제 거래되는 애들에 비해서 분양가가 많이 싸게 나와서 청약했어야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격되는 할 수 있는 분들 사람이었다면 입장에서는. 네. 청약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안타깝게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이렇게 택지 개발 지구에 저렴하게 택지를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 공급을 하죠. 네. 그러다 보면 건설회사야 니네 너무 벌지 마라.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 가격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보면은 메이저 건설사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군 건설사들이 이렇게 택지 개발 지구 안에서 택지를 분양을 받아서 공급하는 거는 어쨌든 이유는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면 신도시 개발하는 것도 보면 왜 그럴까요? 뭐 어차피 이윤이 남는 거라면 그냥 신도시 하나 통째로 사갖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면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파트 청약하기만 힘든 게 아니라요. 건설회사가 이 신도시라든가 공공주택지구 안에 택지를 매입하는 게 받는 게 되게 힘들어요. 뭐예요? 그냥 입찰가 써내면 입찰 되는 경쟁률이 엄청 높아.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청약 경쟁률만 높은 게 아니라 건설사들이 이런 주택지 왜냐하면 그냥 일단 땅만 받으면 앉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땅만 받으면 분양 다 잘 될 거고 이윤이 엄청 크지는 않지만 실패할 리스크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분양을 받으면 이익이 생긴다. 네. 이제 오늘 강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분양을 받아서 이익이 생기려면 싸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격 경쟁률 뭐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많이 공급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제가 사실 모 건설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이 택지 개발지구에서 이렇게 택지 공급한 거를 주력으로 해서 최근에 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큰 대표적인 두 개의 건설회사가 사실 있거든요. 호반? 호반이 그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이런 신도시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아파트 뭐 저희 충청도 쪽 가면 중흥이 많이 하던가요? 계룡 뭐 이런 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신도시 중심으로 많이 짓는 회사들이 있죠. 그렇죠. 지방 그렇죠. 출신의 건설 회사들. 사실 그 중에서 이제 옛날에는 막 어디더라? 이지 건설 뭐 이지더원 예, 맞아. 그런 것도 많이 거기야, 했고 거기. 그랬는데 요새는 호반이 거의 엄청나게 이지더원이에요. 성장했죠. 예. 지금 이지 지금도 잘 나가요? 난 일단은 잘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서 안 보이지. 서울 주변에서는 안 보이지. 지방은 다 썰었어요. 다 썰었어. 그래요? 경상도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네. 경상도 지역은 뭐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네. 잘 몰라요. 서울 주변밖에 잘 몰라. 네, 또 그럴 만한 또 이유가 또 있는데 말은 못 하겠고 일단은 근데 아무튼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부영이라는 회사는 네. 사실은 이거 플러스 임대 아파트 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여기 부영은 선분양 못하는 걸로 이제 가닥 잡힐 것 같은데요? 모양새는 일단 언론에 나오는 거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아무튼 대외적으로 얘기 나오는 거는 뭐 부실 시공한 건설 회사들은 선분양을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 하고 사실 부영은 작년에 뭐 임대 아파트 임대료 상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네네. 맞물려 가지고 조금 언론에 질타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관련 법도 바뀔 것 같은데 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바뀌어서 기업이 임대 놓을 경우에 임대료 연상안을 더 강하게 하는 방안이 지금 아마 통과가 돼서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안 그래도 이것도 좀 사실 좀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던 게
그 분양 전환한 아파트 있잖아요. 그 분양 가격 산정을 할 때 처음에는 임대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오랜 기간 살면서 저렴하게 살면서 돈 모아서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라. 뭐 이런 취지 아니었어요? 그게 10년 임대랑 5년 임대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또 말씀하신 부분은 10년 임대 아파트, 10년 임대 물량이 이제 분양 전환 작년에 이제 월계동 롯데캐슬 루나가 하나의 지금 사례가 있었고 작년 연말에 판결 나면서 일단 LH 쪽이 원하는 방향대로 판결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앞으로 이제 도래할 10년 전에 분양했던 분양 전환 아파트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판교가 올해 지금. 이제 그게 올 하반기에 이제 10년이 돌아와요. 근데 10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임대주택 공급할 때도 건설회사한테 땅을 팔 때 임대주택 공급하는 목적이니까 아마 민간 분양용 택지보다는 싸게 팔 거라고. 조성 원가 수준을 싸게 팔 거고 혜택을 주어서 지게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건설회사 짓고 하면 원가가 있으니까 얘네는 그 돈에 준해서 임대가 책정하고 입주할 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기간이 짧으면 내가 네가 얼마에 졌잖아. 임대 가격 산정하기 위한 가격 원가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마 5년짜리랑 10년짜리랑 다른 게 그거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 가격, 그 다음에 5년 뒤에 가격이랑 평균 가격 산출해 가지고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할 거예요. 근데 그렇죠. 10년짜리는 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10년 뒤에 분양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때 가서 감정 평가를 해서 가격을 한정해서 그러니까 최초에 얼마였는지를 안 보고 10년 뒤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를 책정해서 그거보다 싸게끔 주게끔 이렇게 해서 분양 전환의 우선 기회 정도를 주는 건데 맞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할 줄은 몰랐다. 사실 첫 번째고요. 그렇죠. 만약에 10년이 지났는데 가격이 하나도 안 상승했으면 너무 많이 비싸게 받을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뭐 크게 불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상승했고 그렇죠. 근데 이 10년 분양 전환하는 임대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청약했던 분들이 포기했어야 되는 기회비용들이 너무 커요, 사실은. 예. 맞아. 되게 커서 야 이거 10년 동안 월세 내고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보증금과 내가 낸 월세로는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10년 지나 집가 올랐더니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그러면 니들이 이거 결국 이게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주거 안정 이런 측면에서 했다라고 하기엔 니들이 가져가는 베네핏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거고 서민들한테 그러니까 위화감 조성하는 거고 배신감 주는 거고 그 당첨된 분들한테 그런 페널티가 많이 없었다라고 하면 거기 네.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무주택 유지를 해야 된다거나 되고. 이제 그런 페널티들이 되게 많았는데 되게 억울하다. 근데 그 시절에는 그 룰을 알고 사실 청약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양쪽 다 이유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래요? 일단은 싸게 해줘야지. 그건 많이 싸게 해줘야지. 10년 동안 이렇게 참고 살았고 사실 자격 박탈돼가지고 쫓겨난 사람도 그 많은데. 룰이 그 시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한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문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고 좀 현실적으로 손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네. 감정평가 금액에 예를 들어 준해서 분양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뭐 한 50% 싸게 분양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좀 개인적으로 일단 정부하고 판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내부적인 문제도 봐야죠. 누구는 왜 여기 몇 퍼센트 해주고 누구는 몇 퍼센트 해주느냐. 뭐 예를 들자면 10년 임대도 지역에 따라서 뭐 판교는 50% 60%고 뭐 어디는 80%고 뭐 간다고 하면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LH가 이렇게 돈이 흑자 기업은 아닐 거예요. 맞아. 기본적으로 빚잔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라도 수익 개선을 해야 됩니다라는 내부적인 목소리도 있을 거고 되게 어렵겠죠. 그럼 만약에 LH가 계속 적자 빚잔치하면 세금 투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희생해야 되냐 또 뭐 이런 얘기 또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울 참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좀 이런 얘기도 되나? 한때 그 5년 분양 전환 아파트 열심히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었던. 네.
전화 없어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전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가 잠깐 임대주택 때문에 새 나가긴 했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분양한 아파트들에 대한 인기가 지금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제 했었어야 되는 하남 쪽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접어두고요.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아파트들 미리 좀 알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분양 올해도 6월달, 7월달, 8월달 좋은 분양 단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하남 뭐 공공주택지구라고 하는 데가 지금 뭐 대박이었지만 또 나올 때들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뽑아봤는데요. 아마 귀를 잘 세우시고 들어보시면 참고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점, 네,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일단은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데가 이제 과천이에요. 네, 과천의 정보타운, 그래서 S 구블록. 예. 여기가 647가구인데요. 8월달에 분양을 합니다. 자, 다음에 구로 향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이니까 아무래도 관심 대상이겠죠. 그래서 732가구 7월달에 분양을 하게 되고요. 향동지구는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오면서 향동지구가 아니라 항동지구예요. 항동. 예. 얼마 전에 오면서 항동지구 지금 공사하는 거 봤거든요. 지금은 뭐 허벌판이긴 하더라고. 근데 네. 좋을래나? 네. 그래서 그래도 서울이니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아직 동네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좀 한번 좀 몇 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경기 오산 세교 1지구 여기에는 포스코에서 짓죠. 596가구. 여기는 6월달에 분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검단 신도시에 크게 두 개의 단지가 분양을 하는데요. 하나는 금호 올림에서 지은 게 1443가구 8월달이고요. 또 푸르지오가 1551가구 그래서 8월달에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있어요. 아직 일정이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신정 뉴타운 2-1구역에 1497가구 그래서 레미안에서 짓고요. 이 중에 647가구가 일반 분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지역 중에 또 한 군데가 동대문구 전농동의 청량리 4구역. 그래서 1425가구 중에서 1253가구가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청량리역 롯데캐슬이라고 불려집니다. 과거에 청량리역이 많이 바뀌었죠. 네. 아마 몇 년 동안 안 가보신 분들은 여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마 짐작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공급이 되면 꽤나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다음에 늘 뜨거운 관심사였죠. 네,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주공 6단지. 네, 여기가 864가구가 또 일반 분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하게 많은데요. 일단은 김포도에 있는 신곡 6지구 그래서 캐슬앤 파밀리의 시티 2차 2255가구가 분양이고요. 그다음에 응암 1구역에 723가구를 짓고 그중에 320가구가 분양이고요. 수색 9구역에 753가구를 짓고 251가구가 분양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항상 경기도권에 나오는 재건축이죠. 철산 주공 4단지 드디어 개발이 돼서요. 대우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295가구가 일반 분양에 있고요. 자, 다음에 전통적인 일기 신도시였죠. 분천에 있는 송내동 송내 1-2구역의 레미안 아파트가 497가구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강남 쪽에도 대기하고 있는데요. 삼성동 상하 2차 아파트 697가구를 짓고 이 중에서 115가구를 분양을 할 계획이고요. 자, 다음에 또 반포에 3호가 된 3차 아파트 그래서 835가구를 짓고 이 중에 또 219가구를 분양을 합니다. 와, 힘드셨겠어. 하반기에 얘기하느라. 분양잔치야 분양잔치 지금 그죠?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또 입지를 보면요. 네. 별로 관심 없었던 이런 지역 몇 군데 빼고는 다 이슈가 있고 관심 있었던 지역들 계속 나왔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인데 여기 지금 빠진 내용도 조금 있는데 예를 있어요, 들자면 제가. 우성 1차 서초 우성 1차 같은 우성 1차. 경우도 할 거고 좀 뭐 이게 7월 8월 중심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6월 분양 물량들 중에 일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어떤 근데 일단은 강남권 재건축 분양 물량들이 조금 있어요. 지금 아까 삼성 상하 2차
아니면 맞아요. 반포 3호 가든 3차 같은데 세대수는 얼마 안 많아요. 예. 중층 아파트들이었던 데라서 이제 용적률 늘어나는 부분들이 제한적이니까 일반 분양 개수는 안 많아요. 뭐 100 몇십 개, 200개 그렇죠. 남짓 정도 나오는데 네. 강남권 분양 물량 이렇게 있고요. 강남권 분양 물량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도 벌써 그쵸? 이슈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HUG에서 분양 보증으로 가격 굉장히 눌러서 나올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몇 억까지도 주변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 눌러서 나올 거예요. 집에 가서 그래서 청약통장 봐야 되겠는데. 네, 이제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층 재건축 중에서는 역시 이제 강동구 고덕주공 마지막 고덕주공. 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고덕주공 6단지 이 6단지 위치도 되게 좋거든요. 예, 이 고덕천 바로 옆에 있고 그 상일역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좋은데 주변에 지금 사실 고덕이 재작년부터 분양한 단지들의 프리미엄들이 되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가격에 비해서 분명히 메리트 있는 분양가대로 밀어서 나올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고덕 6단지 일반 분양가 산정하는 문제 때문에 네. 되게 HUG랑 씨름들 하고 그게 기사화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매력 있는 가격대로 나올 거라서 아마 여기도 많이들 가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분양 물량들이 조금 있어요. 재개발 분양 물량들 다 기본적으로 다 주변 가격에 비해서는 먹을 게 있게끔 나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신정 뉴타운 신정 2-1 구역이 작년에 이제 신정 뉴타운 1-1 구역이 분양을 하기는 했는데 네.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약간 같은 신정 뉴타운이지만 그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측면 때문에 약간 가격 차이가 나긴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근에 힐스테이트 목동 힐스테이트 신정 4구역 재개발해서 아파트 있어요. 이제 거기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에 준해서 보면 레미안 목동 아들채도 좀 먹을 게 있는 신정 뉴타운 중에서 제대로 된 알짜가 처음 나오는 거라서 네. 일반 분양도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 대비 로얄층 물량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볼만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청량리 4구역 네. 이게 이제 전농 답심리 뉴타운과 이제 청량리 북측에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청량리 재개발 구역들이랑 제기동 재개발 구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주거 지역들이 그렇게 정비되는 한편에 딱 보면 청량리역 주변으로 청량리 균형 발전 촉진 지구가 있어요. 맞아, 균촉지구. 예,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재정비 촉진 지구라는 이름으로 다 통일이 됐는데 이 그 청량리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가장 알짜, 가장 메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보시다시피 세대수가 뭐 1425세대인데 네. 일반 분양이 1253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65층 이름이 스카이엘 65잖아요. 그러니까 네. 65층이면 65층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럼요. 예, 굉장히 상층. 그래서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거고 이 안에 일반 분양들 중에 뭐 50층 일반 분양, 40몇 층 일반 분양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신도시 쪽에 지어지는 뭐 어디야 그 일산 같은 경우에 네. 킨텍스 네. 그쪽 가면 뭐 50층짜리 주복들도 보이긴 하지만 서울 네. 안에는 잘 없거든요. 없죠. 예, 그래서 좀 그런 상징성 있는 이 일대에서는 굉장히 랜드마크로 지어질 만하다라서 좀 눈여겨보면 기다리셨던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은평구에서는 아까 응암 1구역 여기가 녹번역 바로 밑이거든요. 바로 네. 초역세권이에요. 근데 녹번역에는 녹번 1-1지구, 2지구, 3지구 그래서 그 재개발 이제 올 연말에 입주하는다. 1-1, 1-2가 올 연말에 입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 가격에 비해서는 분명히 먹을 게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바로 이 옆에 응암 2구역이 이편에서 캐슬이라 녹번역 이편에서 캐슬이라는 이름을 분양을 했었는데 그 분양가를 놓고 보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 320개 초역세권 단지니까 또 볼만하고요. 그다음에 수색증산 뉴타운 두 번째 분양이에요. 작년에 수색 4구역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분양을 했는데 이제 이어서 수색 9구역이 또 이번에 나오거든요. 여기는 DMC역 역세권이고요. 수색증산 뉴타운 자체가 인근에 개발 호재들도 많고 뭐 수색 역세권 개발이며 상암 DMC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고. 예, 여기도 네. 좋아요. 부천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서울 재개발 물량들은 다 알짜들만 나오고 그러니까요. 분양가는 주변 가격 비해서 뭐 저렴하게 이렇게 나올 나올 거고. 거기 때문에 꼭 뭐 강남을 들어가고 뭐 이럴 수 있는 분들은 좋겠지만 항상 청약이나 내 집 마련 내 자금 규모화에서 눈높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들 적극적으로 다 청약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집에 가셔서 네, 그 고이고이 쌓여 있는 청약 통장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미 많이 계속 넣으면서 안 되고 계신 분들이시겠죠. 그럴까요? 네. 아니요. 저는 청약에서 배제된 사람이라 그냥 왜 확인해 나는 청약 보시고. 통장이 없지. 청약- 지금 가점 100%라 사실 그러니까. 가점 아유, 제 근데 주변에 하긴, 아직도 하긴. 청약 저축 갖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 가점 계산해보고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 청약할 수 있는지 자금 여건은 내가 조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꼼꼼히 따져 보신 다음에 가능할 것 같으면 오늘 말씀드렸던 지역들 중에 한두 군데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좋은 지역들이라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알짜 물량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참에 임대 아파트의 서름 이런 거 버리시고 이제 내 집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실 때는 대출에 대한 부분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면 대출에 대한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함께 발표가 되곤 하니까요. 자금 조달 계획 세우실 때는 그 내용 꼭 참고하셔서 대출 규제에 따른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안 보실 수 있게끔 꼼꼼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면 크게 분양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네,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청약통장이 있지만 청약할 수 없는 조건이라서 아쉬울 것 같으세요, 수장님? 저요? 네. 저는 돈도 없어요. 네. 자, 오늘 여기서 네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신선한 이야기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게스트가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셔서. 네. 그래서 아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핫 이슈 그리고 시장 전망 이걸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저도. 네. 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